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살 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또 제 마음도 좀 정리하고 싶어서요. 이야기는 작년 봄부터 시작돼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도 많이 남고 그렇다고 놀고만 있기는 아까웠어요. 마침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접수 업무를 도와줄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가 나왔어요. 주민들 민원 접수하고 전화 받고 간단한 사무 업무 보는 일이었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집에서 가깝고 무엇보다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관리사무소장님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경험이 많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직원분들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일하는 분위기도 좋아 보였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즐거웠어요. 주민분들이 오셔서 각종 민원도 접수하고 택배도 받고 관리비 문의도 받고 하면서 바쁘게 지냈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은 고생하신다며 인사도 잘해주시고 젊은 분들도 감사합니다 하며 예의 바르게 대해주셔서 보람을 느꼈어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접수 업무는 컴퓨터로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였고 전화 받는 것도 대부분 정해진 대답이 있어서 금방 익혔어요. 소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도 모르는 게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주셨고요.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점점 일에 익숙해졌어요. 주민분들 얼굴도 많이 외우게 되고 각자 어떤 일로 자주 오시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가끔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일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시설 수리나 공사할 때 항상 같은 업체에서 오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수리, 정화조 청소, 페인트 공사, 심지어 화단 정리까지도 거의 같은 회사에서 했어요. 처음에는 단골 업체가 있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어요. 오래 거래한 곳이니까 더 믿을만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해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주민분들이 왜 항상 같은 업체만 쓰느냐고 문의할 때 소장님이 대답하시는 걸 들어보니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가격을 비교해서 제일 저렴한 곳을 선택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는 모습은 별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공사비 정산 내역을 보면 다른 곳에 비해 특별히 저렴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관리비 정산서를 정리하는 일도 도와드렸는데 가끔 이해가 안 되는 항목들이 있었어요. 기타 공사비, 시설 보수비 같은 항목에서 꽤 큰 금액이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소장님께 물어보면 복잡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넘어가시곤 했어요. 그래도 저는 경험이 없는 신입이니까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아파트 관리라는 게 복잡한 일이 많을 테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주민대표회의에서 큰 문제가 터졌어요. 몇몇 주민대표분들이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특히 공사비 관련해서 왜 항상 같은 업체만 쓰는지, 견적을 제대로 비교하는지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장님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하셨어요. 하지만 주민대표분들이 직접 다른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보니까
저희가 쓰는 업체보다 훨씬 저렴한 곳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어요. 주민분들이 관리사무소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전에는 고생하신다며 격려해 주시던 분들도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아니냐는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일부 주민분들이 소장님과 그 업체 사이에 뭔가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리베이트를 받았을 것이다. 후방 공급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소장님은 계속 그런 일은 없다.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하셨지만 주민분들은 믿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철저히 조사해봐야 한다며 외부 감사까지 요청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부 주민분들이 저한테까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이나 일했으면 뭔가 알고 있을 것 아니냐? 혹시 같이 공모한 게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그냥 접수 업무만 했을 뿐이고 공사업체 선정이나 관리비 집행 같은 건 전혀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모를 리가 없다. 같이 이득을 봤을 것이다 하면서 저까지 의심하시더라고요. 특히 한 주민분은 당신도 책임이 있다면서 손해본 관리비를 배상하라고까지 하셨어요. 저는 그냥 시급받고 일한 직원일 뿐인데 무슨 배상을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주민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모두 교체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소장님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을 해고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바꾸겠다는 거였어요. 기존 직원들은 모두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명해봤지만 들어주지 않으셔서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소문이 아파트 전체로 퍼진 거예요. 저희 가족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주민분들이 저희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안 받으시거나 아예 피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남편이 출근할 때도 저 사람 부인이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소근거림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들이 대학에서 너희 엄마가 아파트 돈 빼먹었다면서? 라는 말을 듣고 왔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가족들도 힘들어했어요. 남편은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겼나 하면서 답답해했고, 아이들도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소리 듣는다며 스트레스 받아 했어요. 결국 더 이상 그 아파트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사를 결정했어요. 집을 급하게 내놓다 보니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고, 이사 비용까지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였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 생겼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 쪽 일자리는 지원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아파트 관리 업계가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그 아파트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면접을 보러 가면 혹시 그 사건하고 관련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아무리 해명해도 그래도 뭔가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는 시선으로 보시더라고요. 결국 관리사무소 일은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아예 다른 종류의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어요. 관리사무소 일에 비하면 급여도 적고 일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의심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동네 사람들은 저희 과거를 모르니까 그냥 평범한 이웃으로 대해주셨어요. 아이들도 새 학교, 새 직장에서 적응하면서 예전보다 밝아졌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새로 시작하자고 하면서 저를 격려해줘요. 가족들이 다시 화목해지니까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때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간혹 뉴스에서 아파트 관리비 비리 사건이 나오면 그때 일이 떠올라서 괴로워요. 내가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저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작은 병원에서 접수 업무를 하고 있어요. 관리사무소 일보다는 급여가 적지만 원장님도 좋으시고 동료들도 친절해서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의심받지 않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가끔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싸웠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하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제가 뭘 해도 소용없었을 것 같아요. 한번 의심받기 시작하면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변 상황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번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 진실을 밝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았어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어요.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격려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만약 가족들이 저를 의심했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혹시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지지가 정말 중요해요. 힘들 때일수록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가족만큼은 내 편이 되어줘야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저희는 새로운 곳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어려워졌지만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게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의심받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때 일은 정말 힘들고 억울했지만 이제는 그냥 인생의 한 경험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고 믿어요.